샤오미가 자사의 자동차를 중국 자동차 산업의 그 상징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서 낸 전략이 사람과 차와 가정, 그래서 인차가라는 그 표어를 쓰고 있는데, 인차가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아마도 단순한 이런 콕핏 칩 그 이상의 도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샤오미가 개발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에 벙파이에서부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X링까지 28나노에서 3나노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제재를 하면서 왜 미국은 샤오미가 3나노를 만들게 그대로 놔뒀을까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5G로부터 시작을 해서 엔터티 리스트, 즉 수출 제한 명단에 집어넣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2023년에 성능 밀도 규정이라든가 또는 2024년에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으로 지속적으로 AI 칩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SoC, 즉 시스템 온 칩은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스템 온 칩을 통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파운드리의 수익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삼성이나 SMIC가 모두 크게 반발을 할 것이고, 미국에 가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장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리샹 같은 그런 전기차 기업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5나노 차량용 칩들도 TSMC에서 양산이 되고 있다는 점도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는 소비자용 SoC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샤오미는 SoC 칩을 설계를 했고 그것을 TSMC가 제조를 한 것입니다. 2021년에 샤오미가 자체 칩 개발을 재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중국의 경쟁사들은 오히려 포기를 하거나 축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샤오미에게는 대운이 터진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참 되는 집은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당시에 최신 공정은 5나노였는데 화웨이의 기린 9000이라든가 애플 A15의 바이오닉이라든가 또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트랜지스터의 수는 150억 개 전후였었죠. 근데 샤오미의 첫 제품이 이런 메이저들의 플래그십 칩들과 직접 맞다이를 떴어야 됐었는데 화웨이는 제재를 받아서 TSMC에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샤오미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달에 오포는 AP라든가 BP라든가 RF, 여기 이제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해뒀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가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또는 무선 그 주파수 회로 이런 말들이 이제 AP, BP, RP인데 이것을 다 자체 개발하려고 했었던 저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포의 굉장히 의미심장한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휴대폰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을 하면서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오포의 포기가 샤오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샤오미는 오포하고 다르게 제일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만을 개발을 하고 BP는 외부에서 구매를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같이 AP와 BP의 분리 전략은 사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취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AP와 BP를 동시에 자체 개발하려고 했던 오포의 프로젝트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고 샤오미의 전략이 맞았던 것입니다. 화웨이와 오포의 그런 자체 전략적인 조정이 샤오미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왜 대박이 터졌다고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빠져나온 반도체 인력들을 샤오미가 전부 다 유입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샤오미는 제로에서 2,500명까지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합니다. R&D 인력들이. 그래서 현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 전국적으로 샤오미는 탑2 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신 공정은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등이 있지만 5나노미터는 이미 5년 전에 화웨이의 기린 9000이 했었고 4나노 같은 경우도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퀄컴도 있었죠. 스냅드래곤 8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샤오미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다 그러면 남은 것은 3나노 뿐이었습니다. 2024년 7월 달에 엑스링 5O는 이미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3나노 공정을 확정을 하고 10월 달에는 국내 TV에서 샤오미가 국내에서 최초로 3나노 스마트 SoC 칩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해서 생산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루머에는 4나노냐 3나노냐 뭐 이런 것들이 혼재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준비하는 그런 업계 관행을 샤오미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애플도 2나노 공정을 뭐 적용하겠다고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3나노의 그 백업 시안도 준비해 놓고 있으며 이것은 수율의 그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X링이 3나노로 정한 배경은 브랜드 전략과 비용까지 생각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TSMC는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4나노당 웨이퍼의 가격은 18,000달러입니다. 근데 3나노는 22,000달러라고 하니까 한 4,000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장의 웨이퍼를 주문을 하게 되면 3나노의 공정을 선택하게 되면 한 2.2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샤오미가 공포한 135억 위엔의 그 R&D 투자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첫 3나노 스마트폰 칩이 주는 그런 상징성은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 2나노를 왜 선택을 하지 않았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점이라든가 수율 또 등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O1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당시 TSMC는 2나노를 이제 막 그 시험 생산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수율조차도 금년 3월까지 2나노의 경우에는 60%에 불과해서 3나노처럼 80%의 안정적인 수율을 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샤오미는 TSMC에게 고객 등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2나노를 우선 배정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공정 최적화 측면에서는 애플 같은 거대한 팹리스 같은 경우는 TSMC하고 긴밀한 기술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 수율의 향상을 돕기 때문에 TSMC도 아마 적극적으로 손실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예컨대 2023년에 애플이 3나노로 A17을 만들었을 때 수율 자체가 7, 80%였지만 TSMC가 거의 20% 정도의 손실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했다는 내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나노 칩을 개발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엑스링 프로젝트의 누적 R&D 투자는 현재까지 135억 위엔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추가로 한 60억 위엔을 더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200억 위엔, 우리 원화로 보면 3조 8천억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O1 한 개 칩에 얼마가 쓰였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세부 사항은 여기서 나오는 이 표와 같습니다. 총 비용이 91억 위엔인데 이것을 500만 개를 생산했다고 하면은 개당 단가는 1820위엔 정도가 됩니다. 아마 250달러 정도가 될 텐데 이것은 퀄컴 드래곤의 8, 젠2의 도매가가 160달러니까 그리고 이제 젠3 같은 경우는 200달러 정도 되니까 샤오미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생산을 1000만 개로 늘리게 되면은 이게 아마도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되겠지만은 단가는 1370원 정도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대의 3나노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그 전 버전인 15 시리즈가 누적으로 한 300만 대가 넘게 팔린 거지. 금년 3월 기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00만 대가 넘게 팔렸고 그 전 버전이 14 버전 같은 경우는 700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3나노 칩이 들어가게 될 15S 프로가 중국 최초의 3나노 칩이 들어간다는 그런 상징성에다가 마케팅을 잘 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내정된 최저 가격이 한 5,500위엔 정도가 되는데 1,000만 대 팔게 되면 550억 위엔을 팔게 되니까 아마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런 매출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에도 쓰고 싶겠지만 이 엑스링 5.1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인포테인먼트라든가 또 스마트 콕핏 등에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샤오미가 자사의 자동차를 중국 자동차 산업의 그 상징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서 낸 전략이 사람과 차와 가정, 그래서 인차가라는 그 표어를 쓰고 있는데, 인차가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아마도 단순한 이런 콕핏 칩 그 이상의 도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를 염두에 두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500명이나 되는 그런 개발팀원들 중에는 자동차 칩만 개발하는 그런 인력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 전환을 해서 차에도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바일에서 차량, 그리고 데스크탑, AI 가속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다양한 확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도 지난 15년 동안에 폰 시리즈인 A에서 PC 시리즈인 M 시리즈, 그리고 시계 시리즈인 S, 그리고 이어폰 시리즈, C 시리즈까지 핵심 칩들이 자사의 자체 개발로 다 들어가고 만들어내었습니다. 샤오미는 이제 O1하고 T1 두 개 칩을 내놓은 데 불과하기 때문에 레이쥔 회장의 그런 경영 방침이라든가 스타일로 보게 되면은 10년을 갈아서 칼 한 자루를 만든다. 중국말로 하면 스니에모이지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저는 샤오미의 변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고 있는 또 서프라이즈라든가 혁신은 우리는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샹하이 클래스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와의 소통을 원하시거나 또 참여를 원하시는 동반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